자, 교재 208쪽이죠. 갈래복합. 갈래복합입니다. 가학을, 자, 거리 종류 뭐죠? 한시입니다. 한시입니다, 한시. 자, 이 제목이 뭐죠? 뭡니까, 이게? 고기잡이. 하는 누구? 할배. 얘기했죠, 아까. 제일 유명한 할배는 나폴레옹이라고. 자, 그래, 고기잡이 하는 할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또 이게, 내가 뭐지? 자, 고기잡이 할배. 거리 종류가 아까 한시라고 했죠. 한시라면은, 고체시가 근체시가. 을지문덕 시 제외하고는 다 근체시라고 했죠. 그 다음 뭡니까? 실은 율시네요. 맞지? 그렇다면은 두 줄 두 줄씩 두련, 함련, 경련, 미련으로 읽어야 되지. 이게 기성전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들이 각각 대꾸나 뭐가 되겠나? 대조 형태로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땡땡땡땡 이래 된다는 얘기지. 거리. 복이 있으면은 과학을 복이 있으면은 보기부터 보고 오세요.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세모하고 역삼각형이제. 맞지? 헛된 명예는 뭐의 대상이고 않고 부정의 대상이고 수은양은 뭐의 대상이야? 도첨에 하니까 추정의 대상이제. 그래서 일행과 이행은 서로 뭐가 된다? 대립이 되네요. 헛된 명예에 이루려고 조급하게 살지 않고. 그렇다면 얘가 부정하는 게 뭡니까? 헛된 명예와 뭐다? 조급이죠. 문장을 시를 읽어가면서 부정어를 쓴다는 얘기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예스런 득에 가을은 높아 달이 한참. 자, 이거는 뭡니까? 서로 대꾼데 봄하고 가을은 같제. 어? 이건 감각이 뭐고? 따사로워. 촉각이제. 그래서 촉각하고 시각도 있죠. 하면서 이거는 뭐의 풍경들? 얘가 어옹이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봄, 가을의 풍경 얘기했겠지? 거기에 지가 뭐다? 어옹이니까 배 타고 나가야 되지. 로구나라는 뭘 썼고요? 영탄했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어이?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또? 아느나. 부정했죠? 뭐를 부정했노? 홍진이네. 홍진의 색깔은 뭐다? 자주색이고. 맞지? 그 다음 밑에는 무슨 색이다? 초록색이네. 붉은색과 청색 계통의 서로 또 이번에 또 대조네. 그렇다면 도롱이의 삭가 요거죠, 그죠? 함께 긋고 함께 사라지네. 자줏빛 거리의 홍지는 세속을 얘기합니까? 그죠?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니 뭐다? 이거 뜻이 뭘까? 자줏빛 거리의 홍지는 꿈자리에서조차도 절대 가지 않으니. 자, 이런 되죠, 이제. 이거는 화자의 뭐다, 이제? 의지가 보이지. 결코 현실은 당연하고, 꿈에서조차 그건 안 가겠다는 얘기지. 맞지? 꿈에서조차 안 가겠다. 초록빛 동물이에 삿갓으로 함께 긋고, 그렇게 나는 마겠다. 인생을 살겠다. 결코 마지 않겠다. 소리, 부러워하지 않겠다. 뭐를? 옥당벼슬. 채 묻힌 거는 다 같은 거지, 지금.
뱃노래 한 가락이 흥치. 자, 이 글의 핵심적 감정은 뭐다? 흥치네요. 정서. 뭐다, 이거는? 만족감이고. 미의식은 뭐고? 우아미가 되고. 맞지? 현실에 만족하는 우아미가 됐습니다. 자, 가학을 읽었습니다. 가학을 문제, 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학을만 봅니다. 작중 인물의 삶을 본받아서 그처럼 살아보겠다는 화자의 의지다. OX. 일 수 있죠. 어옹이 화자가 아니라면. 그지? 자, 일단 화자가 아니라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럴 때는 저는 제가 얘기했지. 가나의 공통점 나오잖아. 공통점 나올 때 나는 가하고 있고 나가 있지. 공통점 이거잖아. 그렇다면 봐봐라. 사람하고 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똑이 있습니다. 자, 답은 뭐겠노? 가 작품, 나 작품에 속성 이런 게 있어. 어느 게 답이겠노? 사람이지. 이 말 알겠나? 내 풀이 방식 이때까지 내 문제를 쉽게 쉽게 풀더라니까. 공통점 나오지? 항상 나는 범위 넓은 거. 응? 그렇다면은 좀 찝찝하지?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건 난 보통 세모를 치버리는 거 안 봐, 그냥 아예. 에이, 작전은 뭘 살아보겠다, 의지고. 이걸 의지가 아니고 지는 지금 뭐다? 기분 지긴다, 이거. 어? 맞지?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안 가겠다는 의지였지, 방금. 맞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리는 이유가 1번을 보고 다시 작품 가학을 보면서 끼워 맞추거든. 끼워 맞추기 때문에 가도 맞구나 이라거든. 근데 방금 제시문이 P이고 선택지가 Q입니다. P면 Q여야지. Q를 보고 P를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제시문을 보고 선택지를 만들지.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제시문을 끼워 맞추진 않거든요. 출제자가. 맞잖아. 그걸 얼핏 보면, 1번도 맞다 하겠지만, 그냥 제가 만약에 평상시 푼다면 그냥 이런 건 제끼죠. 우와, 튀기죠. 그지? 하면서, 나 그 제목이 뭔가 딱 보죠. 아니, 이거 뭐고? 정산별곡이잖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거든? 정답이지, 그냥. 그래, 푸는 겁니다. 자, 과학을만 보면은 솔직히 1번 틀린 거예요. 아까 내가 틀린 이유 했지? 속세에 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였지? 틀렸지? 한탄이란 말 안 되잖아. 4번 미쳤지? 역사적 인물. 5번은 과거의 이 문제 또 없지 이런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래 또. 이거 풀면서 또 지문 보나 안 보나? 보지 마 그냥. 2번 어디? 상반. 됐습니까? 쉽게 푸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우쳐도 정말 등급 올라갑니다. 적절한 것의 성격과 적절하지 않은 것의 성격.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게 6번 문제 갈까? 자, 어음이 머무는 공간을 평생도이라는 시간 지표와 직조함으로써 바로 직조가 바로 조가 비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시간 지표와 반영함으로써 비춤으로써 어쨌거나 뭔가 좋은 말 거체 적절하지 못찾는다 우리 아는 거 찾습니다. 제시해 보면 있어요. 선지 4번 수은향과 자줏빛 그리는 이거하고 이거였지 그죠? 수은향은 좋은 거고 자줏빛 그리는 마이너스였지 그죠? 대비하는 공간적 구도를 통해서 맞네 이거 맞죠? 과학을 가지고는 풀 수 있는 게 없네요. 나학을 봐야지 이제.
자, 성산 들고, 자, 밑줄 긋고, 자, 어떤 지나가는 손이, 아는 사람 알죠? 손은 누구다? 화자였죠? 화자가, 이건 내가 얼마 전에도 수업했습니다. 떡글 수능에도 있었어요. 성산에 머물면서, 누구에 보고? 서하당에 살고 있는 시경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사는 주인에게 지 말 한번 들어봐라고 얘기하죠. 그 지 말이 뭐냐면은, 이거죠. 인생 세상에 참 뭐도 많다. 좋은 일도 진짜 많지만, 어찌 이렇게 산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가 이거지. 어찌 이 자연을 갈수록 좋게 여겨서 나오는 거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청자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한 장면 하나 끌어볼까? 아직까지 서사입니다. 뭐다?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다? 서하당 시경정 주인이 의 삶의 얘기지. 일반인이다, 평범하다,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지는 현재 어떤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죠. 범인이잖아. 그래서 궁금하고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기지. 이해가 되나? 궁금까지 하고 의구심까지 생깁니다. 왜 의구심이 생긴다? 범인이 볼 때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잖아.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있지. 왜 산속에 처박혀 있지? 이거지. 어떤 곳인데? 참 막이 짝이 없는 곳인데? 적막하기 짝이 없는 곳인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데? 참 좋은 일 많은 곳인데. 이 어찌 이런 데 있나 이거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네. 이렇게 해서 크게 여기서 끊어지지. 이게 서사야. 됐나? 해서 쓸고 보아 보니 이거 누가 하자야 이제 지가 보니까 야 여기가 어디다 그냐 여기구나라고 깨달은 거야. 이제 됐나? 그런 스스로 이제 답을 해봤던 거지.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다시 설고 대나무로 만든 침상에 자리를 보아서 잠깐 올라가서 자, 이곳 주변이 뭐하다? 어떤 거 뭐다? 뭐한가? 1. 적막한가? 너무 친절한 것 같아. 뭐한가? 경치 좋은가? 맞지? 할 일 많은가? 이거겠지, 방금. 쌤, 이거 왜 쓴 줄 알지? 지 세속적 관념에서는 속세가 좋고, 여기는 뭐하기 짝이 없는데, 적막하기 짝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야, 언놈, 구름, 물결. 자, 이제 두 개를 봤지? 보았더니, 천변, 하늘의 주변에 떠있는 구름이 상스러운 돌을 집어 삼아서 인마가 뭐한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 꼬라지가 누구랑 비슷하다? 주인과 비슷하다는 얘기지. 참 뭐하노? 이해됐나? 유유자적하다는 얘기지. 야, 구름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맞지? 그 다음 주인도 뭐 하겠노? 정자 앞을 뒷짐지고 왔다리 갔다리. 그죠? 야, 주인과 어떠한가? 비슷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개울물 앞에 흰 물결이 시경정 정자 앞에 쭉 펼쳐져 있는 기라. 그걸 갖다 비유를 하죠? 이거는 비단 아닙니까? 비단을 누가 잘라가지고 이은 듯 펼친 듯. 참 야단스럽다 이거지. 야, 경치 기기내지. 자, 이렇게 뭘 보았다?
두 개를 봤죠. 구름하고 물결을 봤지. 그러니까 됐나? 그러고 난 뒤에 산속에 뭐가 없어가지고, 달력이 없어가지고, 뭐를 몰랐다? 사계절 시간 가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지. 자, 책력은 그렇다 무슨 물건이고, 세속의 물건이지. 세속의 물건이 없어서 시간 가는 걸 몰랐는데, 눈알에 펼쳐진, 얘는 어디 있다 지금? 시경정에 있잖아. 눈알에 펼쳐진 뭐가? 경치. 대표적으로 뭐하고 뭐 구름하고 이런 거겠지? 그게 철철이 뭐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철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치를 보고 뭘 짐작한다? 사계절을 짐작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됐죠. 인위적이고 이런 세속적인 책력이 없어서 쟤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불안했는데 처음 보니까 다 알겠다는 얘기죠. 맞지? 그러니까 듣거니 보거니 야 하는 일이 진짜 많지. 좋은 일이 일마다 다 뭐다? 이건 신선세계다 이거죠. 이라 영탈이죠. 됐나?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중리학까지. 그 다음에 중리학 이후부터 해가지고 산중에 여기까지. 두 개. 산중에부터 뭐가 되고 결사고요. 봐봐라. 삭풍이란 단어, 눈, 뭐 이런 걸로 밀어, 이거는 저거. 삭풍은 겨울바람이다. 이거는 동사겠지. 그 다음에, 봐라, 처음에, 매창할 때 매가 나오지? 그렇지? 이거 언제겠노? 그래서 이건 춘사겠지? 그렇다면은 중략 부분에 뭐 있겠노? 여름하고 가을은 모의고사에 나오겠지. 하다 보면 이제 전문 다 알게 될 겁니다. 풀다 보면은 7월 1일부터 수업할 겁니다. 그건 또 하다 보면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매창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매화 향기에 잠을 깨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간 그러니까 어디 부분? 본사 부분은 누구 얘기냐면은 사당 주인 얘기입니다. 이제 잠을 깨니까 누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아까 다시 쓸고 자리 보아 이거 있제 그 주체와 이 주체는 달라요. 이 주체는 누구다 방금? 주인입니다. 됐니? 잠을 깨니 선옹이 바로 이 사람 주인이거든요. 신선할 지 아니잖아요. 그죠? 신선할 때 할 일이 곧 없도 아니하다. 뭐다? 할 일이 있다죠. 할 일이 있다. 뭐합니까? 그래서 이걸 하죠. 울타리 및 양지 바른 곳에 오이씨를 뿌리고 김을 내고 잡초를 내고 그거를 돋우고 비 오는 김에 그걸 뭐하니까? 가꾸어 내니까 청문고사 쓸데없이 또 고사 나왔지? 뭐 옛날에 중국의 유명한 놈이 어쨌거나 나라 망하고 얘가 저거 집 앞에서 뭘 지었단다. 오이를 갖다가 심었답니다. 청문고사가 이제 여기 있다 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선홍이 할 일이 있다. 뭐 한다? 쫓겨있죠? 뭐 했다? 몸소 병작에 오이를 심었네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 봄이 왔지? 그래서 뭐 해요? 망해. 집신. 지금 따진다면은 등산화. 그걸 신고 뭐 죽장, 대나무 지팡이. 지금 따진다면 뭐 스틱. 등산 스틱을 짚고 이제 산에 구경하러 가야지. 짚고 자 도화 이것도 뭡니까? 이거 봄이제?
도화가 뭐다? 복숭아꽃 아니가? 방초. 향기 나는 풀. 주는 이거 뭐냐면 삼각조 할 때, 그 주거든, 모래사장 같은 거. 그래서 도화 핀 길이, 자, 이것도 너 감동 읽으면은 하오지. 그지? 어디로? 금강산으로 뻗었다. 그렇지는 도화 핀 시내길이 이 방초줄까지 이어 있는 거라. 그냥 간단한 얘기죠, 글로. 그래서 닫고 닦은, 자, 명경, 경자가 이제 거울이죠. 절로버린 석병풍, 이게 뭡니까? 가다 보니까 시내길을 막 갈 거 아니까. 가다 보면은 뭐 옆에 뭐가 있겠노? 산도 있겠지. 산도 있고 깎아지는 듯한 절벽도 있겠지. 그럼 이것이 뭐 하겠노? 시냇물에 비치지. 그게 바로 뭡니까? 저절로 그린 돌병풍. 거울이니까. 맞지? 그래서 닦고 닦은 명경중 절로 그린 석병풍.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서하로 함께 가니. 이렇다는 얘기죠. 상투적 표현이죠. 도원은 어딘가?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구나. 이러죠. 중략은 여름하고 가을로 오고. 텅 빈 산에 쌓인 잎을. 사풍은 뭐다 방금? 겨울바람, 북풍입니다. 뒷바람이라고도 하고요. 녹바람이라고도 하죠. 높은 바람. 북풍입니다. 거두어보 때구름 그늘이고 뭐다? 눈하고 함께 오지. 근데 누구께서? God, 하나님께서, 신께서 참 뭐해다? 일을 꾸미기 좋아해서 호사스러워서 호사가란 말 쓰거든요. 호사가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호사가 하나님께서 참 뭐해서 조물주가 일을 꾸미기 좋아해서 뭐를 눈을 가지고 뭐했다? 옥으로 꽃을 지어 이랬는기라. 눈 덮인 경치를 이렇게 뭐했겠노? 비유했겠지? 도다라고 뭐했어? 영탄했지. 경치 지기네 이거 아닙니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철림, 수림 뭡니까? 나무 수풀이죠. 나무 수풀 꾸며 곰은 강세전미상이 크고 꾸며 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앞 여울 얼어서 외나무 다리가 비꼈단다. 그런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다는 말인가? 산옹의 이 북이 남에게 자랑하지 마라. 자, 누가 있다? 어느 중이 있는데 중더러 쉬시제 그냥 탑시크리트 비밀 지켜 얘기하지 마라. 누구의 산옹의 이 부기가 뭐죠? 자연 속에 묻힌 이 부유한 풍요로움이제. 자연이 주는 이 풍요로움 됐나? 산옹의 이 부기 자연이 주는 이 풍요로움 남에게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탑시크릿. 왜? 그 사람이 경욕을 숨은 세계. 자, 리얼쉐라가 뭐죠?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경계형 동결음이거든. 뭐뭐 할까 두렵다. 처음 나오는 게 이게 정읍사였죠. 정글할 쉐라 나옵니다. 그래서 경욕을 숨은 세계 찾을 사람이 있을까? 진짜 뭐하다? 두려우니까. 알리지 마라 이거죠. 내 혼자 즐기고 싶다. 이까지가 됐죠. 본사 끝났습니다. 한중에 벗이 없어 뭐 했다. 이제 또다시 하자입니다.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그 책 속에서 역사상의 인물을 쭉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보니 참 공자, 맹자님도 많지만 누구도 참 많구나. 영웅호글도 참 많구나. 됐지? 그런데 이제 화자의 감상이 어떤가 이거지.
할 일 없어서 뭐하고 있다, 얘는 지금. 책을 봤어. 책을 봤더니, 그 책에서 뭘 봤다? 호글들을 봤지? 호글이 많아. 그런데, 호글을 보면서 하늘 만들어질 때, 어찌 무심했을까마는, 다 하늘이 만들 때 사람도 만들었잖아. 사람 만들 때 거기에 조물주의 뜻이 유정이 다 있었겠지. 유정함. 됐나? 있었겠지만, 어찌 시절 운수가 흥과 망이 있었는가? 인생에 뭐가 있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흥이 있으면 뭐가 있다? 슬픈 것도 있었다는 얘기지. 흥진비례. 참 뭐하다. 그래서 이건 뭐다? 모를 일이 많다. 한자성은 뭐다? 인생은 뭐다? 세옹지마라는 얘기지. 모를 일도 참 많지만 이제 뭐다? 자, 애달픔을 느끼지. 됐나? 책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 생각하니까 참 뭔가 애달프다. 그냥 인생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영웅 중에서 누구 하나 떠올랐다? 허유가 떠올랐네요. 기산에 살고 있던 늙은 허유. 귀는 왜 씻었는가? 속세의 왁이 되기 싫어서 귀를 씻었던 거 아니가? 박소리 튕겨내고 기조가 참 높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허유가 뭐하고 있으니까 손바닥으로 우리 밖에 나서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주걱이 없으니까 손으로 먹잖아, 손바닥으로. 그래 먹고 있으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바가지 이거 쓰세요 하면서 바가지 선물을 했지. 그래서 바가지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지도 이제 그거로 먹을 거라고. 바가지는 이제 뭐다 이거? 물질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랬더니 잠을 자고 있는데 빌어먹을 바람 소리 때문에 바가지가 계속 덜렁덜렁 하는 거야. 시끄럽잖아. 그래서 바가지를 깨버렸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모든 물건조차 소유하지 않았던 얘기죠. 허유는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거는 전설상 인물이죠. 요순시대의 전설상 인물입니다. 소부하고 허유였지.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로웠는데, 자, 이제 지가 느낀 결론이죠. 세상 사는 참 뭐하구나.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여기까지 감상 하나 끝났죠? 자, 화자는 뭘 느꼈다? 배달통과 뭐 어떤 인생 무상, 그리고 세옹지마 이런 걸 느꼈죠? 똑같습니다. 청산별곡에 그래서 뭐로 풀대? 슬프니까 술 처먹고 말지? 얘도 결국 뭐로 푼다? 술. 역시 예나 지금이나 C2H5OH는 대단해요. 에탄올입니다. 이 C2H5OH의 힘입니다.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만큼 익었는데 잡거니 밀거니 실컷 처먹재 했더니 술 처먹었더니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 풀린다 이거지. 이 시름은 호글들을 회상해보니 세옹지마와 그런 애달픔을 느꼈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술 처먹으리 뭐예요? 노래 부르세? 똑같아. 노래방 가잖아. 2차 노래방 고! 가죠. 그럼 탬버린 두드리고 난립니다. 얘도 뭡니까? 검은고죠. 검은고 줄이 앉아 풍입송이라는 태평성대를 겨 노래를 타자구나. 했더니 지가 누구인지 지는 뭐고? 손이잖아. 손인지 주인인지 이제 벌써 많이 처먹지. 소주 한 5병 처먹은 거겠지 이제. 잊었구나. 했더니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공중에 뭐가 있는데 한간마리 봤지? 네가 이 고을에 뭐구나. 진짜배기 신서이네. 진짜배기 신서이네. 요대 월하에 행여 아니
니 만난 적 있나? 그런데, 물론 이제, 그대는 누구다? 시경정 주인. 맞지? 지가 주인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진짜배기 신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다 했습니다. 성산별고 다 했어요. 자, 다학을 볼까요? 1번 갑니다. 나글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나글. 1번 O야, X야. 나글만 보세요. 1번 O야, X야. 적절한 것이다 있다. 확 와야 돼. 어디가 찝찝해? 벌써 틀렸지? 뭐만 있다? 영탄 있었지? 오, 직이네. 아, 이가, 처음에. 미쳤나? 여기서 와, 사노? 어? 야, 이거 무릉도원이네. 야, 신서이구나. 맞습니까? 그런 거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다. 그런 말 언급이 없죠? 선생님, 그렇다면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라고 들어가는 순간, 얘는 국어 어렵다는 얘기. 옛날 지금 쉽게 따지라. 선지 2번 O야, X야. 미친놈이지, 그냥 한탄. 정답이제 3번. 와, 3번이, 이게 바로 답이 아우성치고 있지. 내가 답이다, 빨리 찍어라, 빨리 대학 가라. 그 말이죠. 3번이 지금 너희들 안 보이나? 3번이 의인화 돼가지고. 그지? 학생 내가 답인데 안 찍나? 크게 안 보입니까? 지금? 그 정도 경기 오르면 된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적절한 것은 진짜 뭐가 답이다? 적절한 게 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답이다? 틀린 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손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 적절한 것입니다. 뭐다? 틀렸지, 그것도? 경원식은 뭡니까? 존경할 때 경, 원자가 뭐다? 멀리죠.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경원식. 조금 더 심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있죠. 존경하고 두려움까지 있다. 현재 이번은 경쟁의식. 정답 4번. 맞죠? 그 다음에 나학을 관련 문제 또 풉니다. 5번 이 기억 니은이 뭔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 기억이 눈 아래 해친 경이 절로 난다. 1번 맞죠? 그지? 달리 없어도 안다는 얘기 아니가? 니은 맞습니까? 희긋 보세요.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 풀린다 이거죠. 뭐가 틀렸노? 5번에 뭐가 이상해? 5번이란다. 자, 3번이 정답이네. 왜 틀렸노? 비밀? 그거를 깨달았다? 그지? 그 다음 또 뭐? 설마? 뭐지 이거? 됐지? 리얼은 못 풀죠? 6번. 선지 2번. 맞겠지? 응? 그 다음에 인생 세간과 정막 산지를 대비하는 공간적 구도를 통해. 맞겠지? 나도. 5번. 주인이 현재 머무는 공간을 선간의 빛 때문에 맞지? 이 상황도 맞네. 다가 답이겠네. 자, 이제 다학을 읽어야지. 자, 글 종류 뭐냐? 수필이네요. 수필입니다. 글 제목이 밑줄 긋고 고야. 자, 작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릉도원 얘기를 잘하는 도연명. 도연명이 무릉도원을 얘기했지? 어디서 얘기했노?
도화원기라는 책에서 무릉도원 얘기를 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상한 꽃잎이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꽃잎이 궁금해서 꽃잎 따라 배를 저어 나갔더니 요상한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이쁜 아름다운 꽃과 정말 별유천지가 펼쳐져 있었지. 여기서 3일을 지냈고 밖에 나오니까 3년이 흘렀고 자기 아내가 죽은 줄 알고 3년상을 치르고 있었지. 그것은 나온 말입니다. 무릉도원 얘기를 전하는 도연명이 복사꽃 지천을 피는 마을의 복수나무집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부질없는 공상이 아니다. 저는 이런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도연명은 복사꽃 지천을 피는 마을의 복숭아 나무집 아들로 태어났다. OX. 왜? 이거는 누구의 생각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나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봐라. 이런 마을에 태어났으니까. 솔직히 저는요. 한 10년 전에는 제가 바다 낚시를 좋아했고요. 요 한 10년 사이에는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취미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요. 가는데 등산 갈 때마다 제일 제가 미치는 게 이상한 식물들 봤을 때입니다. 시골 출신들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요. 온갖 꽃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갈 때마다 진달래가 뭔지, 복숭아꽃이 뭔지 도저히 구별 못했거든요. 진달래와 철쭉은 내한테 같은 거였죠. 그냥 빨간 꽃들입니다, 다. 자, 그렇다면 봐봐라. 시골 출신들은 시골을 꿈꾸잖아, 어쨌거나. 저는 도예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도 못하죠. 무릉도원을 상상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 얘기거든요. 결코 쓰잘데없는 공상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겠지. 그런 맥락에서 종달새도 뜨지 않고 꽃나무, 이건 시골 소름이죠. 그런 것도 없는 아파트 단지 사는 어린 내내요. 뒷날 구상한 낙은 어떤 겁니까? 내가 꿈꾸는 낙은 어떤 거죠? 아파트죠. 상상해 본다는 것은 섬뜩합니다. 왜? 꽃이 없는 곳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화자가 전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사람은 상상을 하든 뭐 생각을 하든 항상 자기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근거를 두고 상상한다 이거지. 리얼 문제가 뭐예요? 맞죠? 5번에 4번. 모든 사람이 구성하는 낙원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반영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됐죠? 자연이 없는 인공 낙원은 편리할지 몰라도, 자, 화자가 얘기하는 뭐는 안 된다? 마음의 고향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나도 어디 출신이다? 시골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20대 때까지 저는 솔직히 시를 썼습니다. 시를 쓰면서 제가 참 부러웠던 게 시골 출신들의 시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시어들은 정말로 아주 자연스러운 온갖 시골스러운 어휘들이 넘쳐나요. 나는 그런 어휘를 못 썼거든요. 부럽더라고, 그게. 똑같죠? 나는 시 언어의 바다에서 내가 건질 수 있는 것은 도예지 언어밖에 없죠. 그래서 한때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누구를 만났다? 이상을 만났던 거죠. 이상의 그 특징 뭡니까? 도시적 감수성. 맞지? 시골에 갔어도 얘는 뭐다? 도시 신문에 인쇄지 잉크 냄새가 떠오른대라고. 맞죠? 그래서 각자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글을 쓰면 되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의 필자는 시골 출신이라서 지는 좋다 이거네. 자, 이렇게 해서 끊습니다. 자, 했나? 첫 번째, 살구꽃. 그 다음에 미루나무. 그 다음에 새소리.
다음에 종달새, 모고지리, 그 다음에 뻐꾸기, 황새, 기러기, 그 다음에 강, 모래토. 이렇게 됐지. 처음 중간 끝. 됐나? 자, 이 작품 특징이 뭡니까? 고향 하니까 떠오르는 소재들이 열거했지. 현관편치란 거, 살구꽃, 미루나무, 새, 강, 모래토. 이런 거를 열거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한테는 뭐다? 고향의 표상이겠지. 그지? 고향의 표상입니다.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지한테는. 내한테 고향 떠오르는 것은 뭐지? 없네요. 없네요. 너희들한테 고향 떠오르는 게 뭐지? 학원이가. 그자? 시험한테도 고향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완전히 부산 토백입니다. 그냥. 자, 나의 낙원에서 만발하는 봄꽃은 이제 살구꽃이다. 우리가 구차했던 시절. 이게 바로 뭡니까? 4월은 뭐죠? 보릿고기 아니가? 그 배고픈 시절이죠.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정말로 궁핍했던 시기 맞겠죠. 그나마도 살게 여겼던 것은 살구꽃이다. 그 살구나무 아래 섰을 때 온통 머리를 치하게 하던 꿀벌 소리였다. 살구꽃이 없는 낙원은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낙원처럼 벌써 나에게는 낙원이 아닐 것이다. 내 낙원의 길가에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것은 플라타누스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다. 현사시나무는 더더욱 아니다. 키 큰 미르나무인데 이건 전부 다 가로수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땔감으로는 쓸모없다 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뭐가 없다? 실용적 가치가 없어도 된다지. 실용적 가치가 없어도 된다. 어쨌거나 누가 뭐라든 내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미루나무다 이거지. 집을 나서서 무작정 표표히 가볍게 써라. 표표히 가볍게 혹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나고 싶었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그때 남북으로 뻗어있는 신장로에서 어서 오라고 이파리를 흔든 것. 의인법이네. 미루나무였다. 미루나무는 나그네 왜 스스로 움직이지? 나그네 훌훌함과 서러움을 하는 고향의 바람잡이였고 고향 마을에 소리 없는 역설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유치한 시를 그냥 인용했죠. 그래서 아마 따옴표를 친 모양입니다. 인용이란 거 알리기 위한 거죠. 나의 낙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새소리가 많다. 어쩌고 저쩌고 보리삭 하면서 노래인 듯한데 모르는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낙원은 도시입니다. 난 이 그림에서 상당히 내 좀 삐딱해 보자. 이 새끼 뭐 시골만 좋나? 자, 보리밭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 다시 올 리는 없다.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뭐를? 이런 노래를 불렀던 시절을 맞지?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편, 현재의 우리 편이제? 나이 먹은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왜? 험난한 세월이 안겨준 선전의 뒷맛이 아직도 미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지. 무슨 뜻입니까? 그래 좋나 과거가 알았다. 내 니한테 줄게 하면은 과연 받을까? 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얘기지. 이 말 되겠나?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험난한 세월이 안겨준 선잔의 뒷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있지 않은가. 고통스러웠던 배고픔의 그런 유년 시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초봄의 노고지리와 초여름의 뻐꾸기 그들없이 나의 낙원은 완결되지 못한다. 자, 나의 낙원에는 또 강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다. 모래톱에서 만리장성을 쌓은 적이 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쌓으며 헐며 긴 만리성을 쌓았다. 또 강가에서 팔미질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적어보니 그래 말랐었노. 나의 낙원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다. 맞죠? 그죠? 냉장고가 없고 자동차가 없고 아스팔트가 없다. 있는 것은 우리 집에는 있었는데 그죠? 푸른 하늘과 청명한 나날과 공기와 구차한 이웃들 뿐이다. 노고질이 뜨는 보리밭과 소리 없는 아웃으로 몸이 기는 미루나무가 있을 뿐이다. 어쨌거나 결국 기획이죠. 그죠? 이 수필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문학 성격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공감이 안 됩니다. 이런 글에는. 자, 4번 가겠습니다. 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습니다. 1번, 4번. 됐죠? 그 다음에 5번 풀었고요. 미음 확인하면 되고 6번에 아직까지 다글에서 못 푼 게 있으니까 다글에서는 과거의 공간이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누린 자연환경에 대한 기억을 가상적 낙원에 전이시킴으로써 어쩌고저쩌고 했네. 글쓴이가 현재 회상하고는 과거의 공간을 빗댐으로써 확실히 틀린 건 어디고? 그지? 지도 너무나 구차하다고 했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